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겁니다. 언론에서 다루는 얘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야? 전국 19곳 깡통전세 폭탄 째깍째깍. 기사 내용이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포항, 청주, 대구 등 전국 19개 지역 깡통 전세 위험 신호돼 있고 밑에 표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여주, 대구,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단지, 일부 오피스텔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정말 심한 데는 전세가가 더 비싼 곳도 지금 존재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안 나와 있는데요. 서울은 60%대입니다. 서울이 60%대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물어보실 텐데요. 높은 겁니다. 높은 거예요. 특히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상승한 다음에 전세가율이 60%라는 건 저는 데이터만 역추적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거의 3배 올랐잖아요. 실제로 뭐 언론에서 막 발표할 때 15% 올랐다, 17% 올랐다, 20% 올랐다 이러는데 저는 정말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체감이 어떠세요? 체감이. 얼마나 올랐어요? 4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12억 하고요.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 하고요.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 합니다. 안 오른 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8억 하던 아파트가 15억에서 20억 사이를 해요. 그리고 요새 2, 3억이 떨어지고 나면은 하락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그 정도로 가격이 올랐으면 전세가율이 40%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60%대입니다. 뭔가 시장이 이상하죠.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이걸 알려드리려고 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요즘 언론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냐? 전세 사기, 보증금 안 돌려주는 나쁜 집주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혹시 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공포심, 이거에 대한 걱정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전부 다 임대인을 초점으로 맞춰서 나쁜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나쁜 사람 있고, 범죄자 있고,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가 왜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깡통 전세가 지금 있다고 쳐요. 그러면 깡통 전세란 전세가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음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에게 깡통 전세란 얘기를 꺼냈으면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하세요? 깡통 전세는 왜 생겨났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깡통 전세가 많이 나왔다. 잘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집주인들 망해가고 있다는 프레임을 약간 저는 이렇게 약간 살짝 소스를 뿌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 깡통 전세가 왜 나왔을까요?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예, 벌써 지금 제 주변 분들만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노출된 그 순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주변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말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왜 그랬냐? 너무 단순했으니까. 참여 정권 때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임대인, 집주인을 이렇게 못 살게 굴면은 임대를 놓을 사람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 친근하시죠? 제가 이거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다 아시잖아요. 집주인을 괴롭히면 임대를 놓을 사람이 없다. 집주인을 괴롭히면 집주인이 되기 싫어진다. 그래서 전세 수요는 올라가고 전세 공급은 줄어든다. 그래서 전세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전세가율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세란 시장과 월세란 시장의 수급이 안 맞으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밸런스가 안 맞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갭 투자가 생겨난 것이다.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른 부분인데 다주택자를 늘렸나요? 다주택자를 2017년도부터 괴롭히기 시작해서 요새 살짝 완화해주는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난 정권 때는 다주택자를 거의 죽일 기세였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게 속도의 차이도 있고 분위기 온도 차이도 있겠지만 누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겠어요, 이 마당에. 그렇죠? 근데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이거예요. 전체 집계수, 서울이란 곳, 그리고 경기도란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개수가 차고 넘치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차고 넘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차 시장을 건들면 어떻게 된다? 전세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규제를 계속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로 이상한 루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루트는 뭐냐면 여러분 쉬워요. 자, 집을 많이 사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요. 그러면 다주택자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전세를 많이 놓쳐. 집을 많이 사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 내려가요. 당연하잖아요. 집을 여러 개 사면서 다 자기들이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사면서 전세를 놓으니까 매매가는 올라가면서 전세가 내려가요. 자, 거꾸로 이제 집을 못 사요. 집값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을 사기가 싫죠? 그러니까 전세로 살아요. 그럼 전세를 구하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는 내려가요.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매매가가 내려가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수요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제 조건 하겠죠. 어쨌건 간에 전 지금 그렇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거꾸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한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매매가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간 거예요. 최근에 와서 좀 빠진 부분들은 여러분 많이 오른 다음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여태까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깡통 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임대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지금 나온 현상이고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중요한 거. 그럼 어쨌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팩트예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몇 번 다뤘다가 욕이란 욕을 다 먹었는데 저가 욕을 먹는 걸 보면 정부나 언론사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인 거 저도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깡통 전세죠. 거기 전세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 매매가를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높아요. 그럼 전세를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을 사버리거나 월세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집을 사버리세요란 얘기를 하면은 엄청난 비난을 들어요. 그럼 정부가 그걸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총선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깡통 전세라면서요.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면서요. 이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로 사는 건 옵션이 아닌 게 전세로 나온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전세, 월세가 공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 말엔 약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전세밖에 없어요. 매매는 없어. 월세도 없어. 이러면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옆에 단지까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깡통 전세를 피하고 싶으면은 매매가를 잘 알아본 다음에 집을 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하면 저거 집주인 망해가지고 전세금 못 돌려받겠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데는 전세 안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전세가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실래요? 집이 2억이고 전세가가 1억 8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전세가가 더 올라가시면 어떡할래요? 이게 지방시장에서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많아서 찾아들을 이유조차 없어요. 천안, 청주 이런 데 널렸습니다. 아파트 값이 1억 5천이었고 전세가가 1억 4천이었는데 지금 전세가가 1억 8천, 1억 9천인데 그냥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매매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매매가도 전세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택들이 물론 위험하니까 하시면 안 되시겠지만 전세가가 다시 안정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6년, 7년 동안 해온 거랑 똑같아요. 취득세 12.4% 똑같고 다주택자 못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 집 사서 전세 놓을 마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전세가가 어떻게 내려가죠? 상생임대로 내려갈까요? 상생임대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대차 3법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가 내려갈 확률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월세 시장이 버텨주면 되겠지만 지방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깡통 전세 걱정만 하고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선택을 할 때 참고사항을 주면 되잖아요. 깡통 전세 심해졌다.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지 마라. 일단 이렇게 경고를 한번 해주시고 월세로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담스럽겠지만 깡통 전세에 전세금을 떼일 바에는 집을 잘 알아보고 그냥 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못하죠. 그럼 이 얘기 하실 거잖아요. 지금 집을 누가 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은 전세금 떼이면 책임지실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걸 내가 왜 책임지냐고. 집주인 책임져야지. 그럼 집주인은 집을 사면 내려갈 건데 왜 갖고 있습니까? 다 안 맞잖아요. 요새 누가 집을 사? 집값 떨어지는데. 그럼 집주인은 집을 갖고 전세를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죠. 그럼 앞으로 임대인은 절대 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려갈 집을 갖고 있는 불쌍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부담만 얘기해봤자 얘 망하면 끝이라고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끝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집값이 내려갈 거니까 사지 말라면서요. 근데 집값이 내려갈 거니까 사기 싫어서 전세로 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매매가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전세금 나중에 못 돌려주겠네요. 근데 전세로 왜 들어가시냐고요. 깡통 전세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약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내가 이 전세 계약을 해도 될지, 차라리 월세가 낫진 않을지, 아니면 그냥 이 전세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사버리는 게 낫진 않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 되게 답답한데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서 선택을 하시는 소비자 입장이라면 좀 두루두루 고려를 해보시고 특히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을 때 전세를 선택할 때는 정말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초이스가 실제로 어떤 초이스인지. 이게 다 요새 영리하시고 준비 잘 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얘 생각해 보시면은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누구나 다 알고 중개사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증보험 다 아는데 왜 계속 전세 사기가 나오고 전세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왜 보증금 위반한 사건이 터질까요? 이게 확률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예비 세입자 분이시라면 공부를 요새 많이 하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전 그래서 깡통 전세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가? 이게 답을 알기 귀찮다면은 그러면 깡통 전세가 여러분 깡통 전세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다음에 나오지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갈 때 나오지.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다들 전세를 원하니까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깡통 전세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전문가분들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저 말고도. 이게 지금 비정상이에요. 아파트 값이 폭등한 다음에 깡통 전세 원래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매매가가 있어요.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1억 8천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분위기 때문에 다 같이 집을 샀어요. 2억, 2억 2천, 2억 4천, 2억 6천, 2억 8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집을 사죠. 전세를 안 찾죠. 근데 집을 서로 사니까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전세를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전세 공급은 늘어나니까 아파트가 2억에서 3억이 되대로 전세가는 그대로 1억 8천이거나 1억 6천, 1억 4천 내려간다고요. 근데 지금 6년, 7년 동안 미친 듯이 올라간 아파트 가격이 왜 깡통 전세 얘기가 또 나오냐고요. 이거 지금 수급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당연히 돌려받으셔야죠. 일부 세입자분들이 피해받을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걱정해주는 척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 선택할 때 정보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전월세 시장이 앞으로 안정될 길이 안 보여요.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만큼은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는 게 내 재산을 지키기에 제일 좋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좀 전달을 드렸고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약간 화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집을 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금 못 돌려받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집주인들 규제해가지고 형사처벌하고 이거 조건 걸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제 말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2017년도 이후로 규제했죠. 역사적 최강 규제를 했죠. 그래서 집값이 잡혔어요. 전세값이 잡혔습니까? 이거 당연히 누군가한테 손해를 줬으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만 이걸 또 법으로 또 규제를 한다? 그럼 그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시장은 수급의 논리에 따라 가는 거라고는 인정하지 못하고 규제하면 되지. 처벌하면 되지. 내일 하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난 아직 2년 남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니까 계속 풍선 효과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거 답답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산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